무상으로 주주 1인당 대여가 가능한 금액이 21억 7천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개인으로는 어떻게 보면 2억 정도까지밖에 무상 대여할 수밖에 없는데 자녀 법인을 활용하게 되면 주주 1인당 20억이 넘는 금액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자녀 개인에게 직접 증여하는 것보다 자녀 법인을 활용해서 부동산을 승계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는 현행 이제 세법 규정을 활용하면 더 유리한 측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냥 세율 구조만 보더라도 개인에게 직접 증여하게 되면 우리가 30억만 초과되면 50%의 이제 세율을 부담하게 되잖아요. 법인세법 같은 경우는 한 20%의 세금만 부담하게 됩니다. 단순 세율 비교만 하더라도 30%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개인보단 자녀 법인을 활용하는 추세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거죠. 모든 분들이 그래서 자녀 법인을 설립을 해야 된다라고 또 저는 그렇게 생각들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한 재산을 본인이 이제 좀 이전받아야 되는 이 재산 규모 자체가 한 15억?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되시는 분들은 자녀 법인을 활용해서 증여를 받으시거나 이전 받으시는 것보다 오히려 그냥 직접 증여를 받으시는 게, 개인이 직접 증여를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법인에게 기속이 되는 거니까 내가 현금화 한다라고 했을 때는 또 이중에 배당소득세나 다른 세금이 또 부과가 되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 자녀 법인을 좀 활용하셔야 되는 분들은 자산가액이 30억 이상 되시거나 50억, 100억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자녀 법인을 활용하셔서 이제 자산을 승계 받으시는 게 어떻게 보면 현재는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자산을 이전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이제 컨설팅 쪽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미리 이전하고 싶은 이유가 자산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좀 화면을 보시면 상승하는 자산이 있겠죠. 상승 자산을 예를 들어서 그냥 강남 아파트라고 이제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아들에게 미리 이제 넘겨주는 게 누구나 유리하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자산 컨설팅을 할 때 어떤 방식을 많이 쓰냐면 바로 이 상승 자산과 상승하지 않는 무이자 채권으로 자산을 분리하게 됩니다.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아버지가 10억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또 자녀는 한 현금이 2억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 10억짜리 부동산을 아들이랑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겠죠. 그러면 2억의 계약금을 전달을 하고 잔금을 한 8억 정도를 지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자녀는 돈이 부족하니까 잔금을 이제 받지 않고 잔금을 금전 소비대차라고 대여금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상승 자산인 강남 아파트는 이제 아들 명의로 명의가 이전이 되고, 아버지는 아들한테 8억의 채권, 8억에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아버지가 아들로부터 받아야 되는 이 대여금 8억은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8억으로 유지가 되겠죠. 근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들 명의로 취득한 이 부동산은 이제 20억으로 상승하게 되겠죠. 그러면 10억에 취득했던 이 자산가치 상승 이익이 자녀분에게 기속이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소득세나 증여세, 상속세가 부담되지 않기 때문에 자산 이전 컨설팅을 할 때는 상승되는 자산을 어떻게든 미리 이전하는 이 개념을 좀, 이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은 이렇게 무이자 채권이나 대여금으로 분리를 시켜서 미리 자녀에게 이전시키는 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나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 개념들을 좀 이해해 보시면 쉽게 왜 미리 이전해야 되는지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개념을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 자녀 개인에게는 우리가 많은 유튜브나 블로그에서도 요즘 다들 알고 있다시피 한 2억 1천만 원 정도까지는 무이자로 대여가 된다라고 다들 알고 계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요 화면을 보시면
세법상으로 현행 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현금을 증여해 준다라고 할 때는 이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자를 받지 않는 경우도 증여를 받았다라고 해서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규정이 이자를 받지 않는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다 보니까, 세법상에서 현재 정하고 있는 시가가 현재 그 이자율이 4.6%거든요. 그래서 이 4.6%를 역산하게 되면 1인 개인당 한 2억 1,700만 원 정도까지는 무이자로 대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녀 법인을 활용하면 이제 유리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녀 법인한테 대여를 해주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자녀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정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주주인 자녀가 직접 증여받는 게 아니라 법인이 무이자로 이제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이 경우에는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주주 1인별로 증여 의제 이익이 1억인 경우로만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과 자녀 법인으로 비교했을 때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무상으로 주주 1인당 대여가 가능한 금액이 21억 7천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개인으로는 어떻게 보면 2억 정도까지밖에 무상대여 할 수밖에 없는데, 자녀 법인을 활용하게 되면 주주 1인당 20억이 넘는 금액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라고 요 규정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K라고 표시되어 있는 아버지가 있고, 자녀 두 분이 설립한 법인이 있는 케이스에서는 아까 1인당 얼마까지 대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한 21억까지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한 40억이 넘는 금액을 아버지가 자녀 법인한테 빌려준다고 하더라도 주주들에게 증여세 없이 대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녀 법인을 설립하고 말 그대로 아버지, 고액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나 부모님이 자녀 법인에게 한 40억을 빌려주고, 또 이 자금을 이제 마련을 해가지고 대출도 받고 해서 한 100억짜리 이런 빌딩을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향후 5년 뒤, 10년 뒤에 150억, 200억으로 시세가 상승하게 됐을 때 매각하게 되면, 이 매각되는 상승 이익만큼은 오롯이 이제 자녀법인으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플랜을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과 이 법인으로 비교했을 때는 이러한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자녀법인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컨설팅 플랜을 제안 드리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반드시 뭐 부동산을 넘긴다라는 개념보단 방금 뭐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대여금을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개인이 취득하는 것보다는 또 자녀 법인이 취득하는 게 이제 유리한 케이스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만약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자녀 법인에게 미리 이제 뭐 계약금만 받고 잔금을 소비대차 전환, 아까 컨설팅 개념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미리 이제 이전할 수가 있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세법상 적정 시가로 넘기느냐에 따른 게 가장 중요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자녀법인에게 이전하는 플랜이다 보니까 기준 시가로 넘기고 싶겠죠. 근데 앞서서 뭐 요즘에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국세청에서는 자체 감정을 받아서 이 특수관계 거래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감정을 받아서 언제든지 이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가로 거래하는 걸 무조건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가보다 너무 낮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이전했다라고 하면 이전한 아버지에게 양도소득세, 이건 부당한 행위라고 봐가지고 양도소득세 폭탄이 과세될 수가 있고, 또 자녀법인에게는 이 법인세뿐만이 아니라 주주들에게도 막대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가로 거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여금을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주 1인별로 뭐 한 21억까지. 근데 이 부분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개인에게 대여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21억 7천까지 무이자로 대여가 가능하다라는 건 이 과세 요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액이 21억 7천이라는 말이지, 무조건 차용증 쓰고 21억 7천을 대여했다라고 해서 국세청에서 무조건 인정해 주는 게 아니겠죠. 국세청에서는 이거는 대여금이라고 우리는 주장할 수 있겠지만 일정 요건이 위배가 되거나 사실상 증여라고 봐서
증여세를 충분히 추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무이자로 대여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차용증의 형식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원금을 어떻게 보면 이러한 대여금을 활용해서 자녀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임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임대 수익을 일정 부분 모아 가지고 실제 뭐 부모님에게 상환해 주는 이러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아니면 원금을 상환해 줘서 실제 이 차용금, 대여금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컨설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무조건 뭐 무이자고 차용증만 썼다라고 안심하시면 안 되고 그 향후에 국세청에서 과세 리스크까지도 줄이는 게 이 자녀법인을 활용한 뭐 자산 승계 방법의 핵심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녀 법인에 이제 있는 뭐 대여금을 활용한다거나 자산이 이전이 돼서 향후 뭐 50억이든 100억이든 이제 잉여금이 쌓여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 법인 자금을 한 번에 인출하게 되면 배당소득세라는 굉장히 높은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자녀법인에 이제 쌓여 있는 이런 잉여금이라고 하거든요. 번 돈이 되는 거죠.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아까 설명드렸던 사례에서 뭐 한 40억의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대여금을 통해 가지고 100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하고 뭐 연에 뭐 한 2, 3억 정도 임대 소득이 발생을 했다가 향후 5년 뒤에 뭐 150억, 200억이 처분했다라고 하면 이 번 돈이 이제 법인의 잉여금으로 쌓여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잉여금을 개인이 회수하는 방법은 배당소득이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받게 되면 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고 45%의 세율까지도 적용받을 수가 있고 건강보험료도 추가적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법인을 자녀가 운영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이랑 이런 배당을 받게 되면 다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로 과세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세율로 부과되겠죠. 방금 케이스에서 예를 들어서 50억에 법인의 잉여금이 있는데 이걸 개인이 인출하게 되면 얼마 정도의 세금이 부과가 되냐면 그냥 한 번에 50억의 배당을 받게 되면 한 52%, 즉 한 25억이 넘는 세금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세금이 높다 보니까 어떤 전략을 많이 쓰냐면 이제 배당 소득이 과세되는 게 아니라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녀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아버지가 관계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면 해당 법인이 자녀의 주식을 이제 매수를 해줌으로써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3억까지는 20%고 뭐 3억 초과되면 25%의 세금을 부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당소득세랑 비교했을 때도 한 30% 세부담이 낮아지니까 이런 이제 세목을 달리해서 주식의 양도소득세로 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엑시트 전략을 구성을 하거나 아니면 또 이제 퇴직금도 많이 활용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법인을 정리하는 시점을 정해놓고 이런 임원의 퇴직금 규정을 활용해가지고 퇴직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근속 기간 동안에 쌓여져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배당소득이랑 비교했을 때 거의 한 4분의 1, 5분의 1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나 퇴직소득세 등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고 미리미리 그래서 이제 일부 배당도 하고 또 급여를 올려가지고 계속해서 자금 출처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본 거래를 통해 가지고 자산을 엑시트하는 것도 굉장히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자녀의 이제 배우자가 되겠죠. 그래서 배우자끼리 또 주식을 6억까지 증여를 해서 6억까지는 또 세금을 없이 이익 소각이라는 방법으로 또 자금을 회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제 많이 쓰는 방법이 이런 주식의 양도소득세로 분류해서 더 낮은 세금으로 이제 납부를 출구 전략을 짜거나 그리고 자본 거래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제 또 회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이번 연도 초에 저희 이제 고객분에게 실제적으로 제안드렸던 이런 솔루션 제안표예요. 요거 같은 경우도 여기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기존에 받았던 급여보다도 더 훨씬 인상을 시키고 배당도 이제 매년 한 2억 정도까지 제한을 드렸어요. 그리고 향후 이제 2030년에 퇴직을 계획하셨을 때 퇴직금으로 지금 잉여금을 플랜을 비교를 해봤더니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8억 정도가 절세가 됩니다. 즉 이거는 어떻게 기준을 짜는 거냐면 한 번에 여기가 한 이익잉여금이 한 30억 정도가 되시거든요.
이 30억을 배당으로 받았을 때 이제 예상되는 세금이 한 9억 3천 정도 되시거든요. 건강보험료까지 하게 되면 한 9억 7, 8천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부 급여를 미리미리 올리고 배당을 이제 연도별로 나눠서 하는 배당금 플랜과 퇴직금, 그리고 여기 설명드렸던 것처럼 각각 자녀가 배우자에게 6억씩 증여하고 이익 소각이라는 거를 엮었을 때는 실제 한 9억 이상의 또 세금이 절세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법인을 설립해서 부동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을 자녀법인으로 어떻게 이전할 것인가가 첫 번째 이제 핵심이 되는 거고,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법인에 쌓여져 있는 이러한 이제 번 돈이죠. 번 돈을 자녀에게 어떻게 또 낮은 세금으로 이전시키느냐가 두 번째 이제 핵심 전략이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한 번에 배당으로 받는 게 아니라 뭐 자본 거래나 이러한 손익 거래를 활용해 가지고 충분히 또 절세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법인이 무조건 유리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재산가액이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같은 경우는 직접 자녀에게 이전하시더라도 한 20% 안쪽에 세부담을 하시고 이전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상담을 받으시면서 개인 자녀에게 직접 증여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뭔가 이제 상승이 예상되는 좀 50억 이상의 뭐 부동산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좀 최근에 뭐 부동산을 양도하셨다거나 자산을 이제 뭐 은퇴하셨다거나 해서 개인 자산이 한 50억 정도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녀법인을 활용을 하셔야만 효과적으로 자산을 이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에게 자산을 현명하게 승계하는 요즘에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자녀법인을 활용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